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압력솥 밥은요, 밥알이 작으니까 진짜 한 공기 뜨시면요, 그냥 냄비밥에서 한 공기 뜬 거랑 압력솥 밥알을 한 공기 뜨신 밥알 수가 어디가 많을까요? 압력솥 쪽이 더 훨씬 많아요. 왜 찌그러져 있고 붙어 있잖아요. 훨씬 밥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지금 밥 많이 먹는 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되도록이면 탄수화물 적게 먹으라고. 그래서 혈당 조율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이섬유가 있으면 훨씬 혈당이 덜 올라가는데 라면을 조심해라. 제가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이건 책 읽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조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에서 나쁜 애들 붙여서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 특히 다이옥신 같은 거는 환경 호르몬인데요. 이 환경 호르몬이 입자가 굉장히 조그만해가지고 우리 장에서 이 포도당이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를 다이옥신이 같이 따라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작대요. 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식이섬유는 이렇게 입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이옥신 같은 애들을 붙여가지고 어딜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물질들이 장에 들어온 오염 물질들이 장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간으로 가야 되고 해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무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는 게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디톡스 한다 그러죠. 장 청소한다 그럴 때 우리 뭐 많이 먹어요? 식이섬유하고 유산균 먹어라. 왜? 여기 장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염 물질 배출하는 것도 식이섬유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 콜레스테롤을 조율해요. 자, 지난 시간에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사람은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간이 혹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봐라. 중성지방, 나는 고지혈이, 아니 피검사 했더니 고지혈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다. 하나는 중성지방, 하나는 콜레스테롤. 그 중에서 콜레스테롤은 간이고 중성지방은 밥이다.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고지혈이라고 했을 때 이 혈관 안에 있는 지방 종류가 다르다. 내가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지 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자, 콜레스테롤을 조율해주는 애가 식이섬유예요. 여러분, 식이섬유 그러면 일반적 지식으로는요, 화장실 잘 가는 거, 나 변 잘 보는 거 정도만 생각하시는, 지금 혈당 조율했죠? 자, 이번에는 콜레스테롤 조율. 이게 콜레스테롤이 막 수치가 높으면 혈관 막힌다고 막 들어보셨죠? 혈관이 어디서 막혀요? 심장에서 막히고 뇌에서 막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중풍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못 움직이고 누워있을 막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하늘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이건 심혈관 질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수용성 식이섬유가 지금 당뇨랑 연결되어 있고 심혈관 질환이랑 연결되어 있고, 조금 있다가 대장암 얘기 나올 거거든요. 대장암. 자, 당뇨, 심혈관 질환, 암. 한국 사람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원인이 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당뇨 전체 인구 50% 이상이 당뇨, 빨간불. 뭘로 해결한다고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 엄청 중요해요. 1타 3피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진짜 이거 해조류, 콩류 이런 거, 콩 이런 거, 해초류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이 드세요? 아니 못 먹죠. 정말 이거 3대 진짜 3대 저기 그 생활 습관병을 다 커버칠 수 있는 게 식이섬유. 건강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콜레스테롤 조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콜레스테롤을 얘기하자면 간을 얘기해야 돼요. 먹는 걸로 조율이 잘 안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왜냐하면 먹는 거는 한 20%로 안 되고요. 간에서 한 80% 이상을 만들기 때문에 간이 제대로 돌아가야지만 콜레스테롤은 조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냄비밥 하는 거 되게 쉬워요. 아메 킨 냄비에다가 쌀 씻어서요. 한 2cm 정도 물 넣고요. 센 불로 불 끓인 다음에요. 끓으면은 그 다음에는 약불 3단, 인덕션 3단에 한 20분 놔두면 그냥 되게 쉬워요. 냄비밥은 맛이 없잖아. 그래서 왜 압력솥밥을 하면은 사진 찍으신 당뇨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냄비밥을 가는 거예요. 네. 그 냄비밥 하라는 얘기. 맛있는 압력밥솥밥 먹고 당뇨 오면 싫잖아요. 그래서 냄비밥으로 갑시다 하는데 처음에 좀 싫으시면요, 찹쌀을 조금 섞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늘려가시면 돼요.
이제 저는 냄비밥을 이제 길들여져가지고요. 압력밥솥 밥 주시면요 좀 무서워요.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거 많이 먹으면 혈당이 막 올라가요. 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 얘기할 이제 간 얘기할 건데. 자, 여러분 콜레스테롤 나쁜 놈 같아요? 좋은 놈 같아요? 근데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되게 나쁜 놈인 줄 알았거든요. 아, 지금 콜레스테롤이 누명을 좀 벗고 있어요. 나 나쁜 놈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게 필요한 곳이 많아진다는 건 염증이 많다는 뜻이에요. 염증이 많으면요, 콜레스테롤 가서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치료하느라고 콜레스테롤이 막 가서 혈관에 붙는 거예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와갖고 여기 붙여갖고 여기 맨질맨질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치료하려고 콜레스테롤 가 있는데 이런 거죠. 불이 났는데 불 끄려고 소방차가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방차가 불을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 막힌다고 말하시는 분. 제 농담 이해했어요? 불난데 갔더니 소방차가 많아. 보고 소방차가 많은 불이 나는구나. 여기 가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막히게 했구나. 그게 아니라 혈관을 누가 막히게 해요? 염증이 많으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카바치다가 여기 막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요 콜레스테롤을 없애야 돼 라고만 생각하지 콜레스테롤을 없애면 오는 부작용이 너무 많거든요. 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만들어 볼까요? 콜레스테롤은요 근데 기름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그러면은 좀 삼겹살 조금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할까요? 나만 했을까? 보통 사람들이 지금 기름기니까 기름기 조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콜레스테롤은요 단순당, 설탕 같이 달달한 탄수화물로 만든답니다. 원료가. 와, 그래서 여러분 밥을 더 조심하는 게 맞아요. 먹는 걸로 친다 그러면. 자, 콜레스테롤은요 간에서 우리 몸에서 80%를 간에서 합성하는데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호르몬의 원료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내가 남성 호르몬을 먼저 만들어요. 남성 호르몬을 만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주인님이 여자야. 그럼 여성 호르몬으로 가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 있죠. 우리 몸 안에 염증 생기고 뭐 이런 거를 워워해주는 그런 호르몬 다 콜레스테롤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성 호르몬이니까 아이들 성장 호르몬, 아이 생기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관여하겠죠. 두 번째 콜레스테롤은요 자외선하고 콜레스테롤이 만나면 비타민 D가 돼요. 그 유명한 비타민 D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99.거의 9% 비타민 D 부족이래요. 밖에서 진짜 땡볕에서 일하시는 분 빼고요 비타민 D는 거진 다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얘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이전 차단제를 그냥 온데 다 바르고 계시잖아요. 비타민 D가 정말 부족하게 한국 사람이. 웬만한 건강검진 하셔가고요. 여러분 검사하시면 이거 높은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에 병원에서 다 이거 처방하죠. 비타민 D를.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뭐냐면요. 신경 전달 물질, 뇌 신경 전달 물질.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 억제제를 장기간 드시면요. 단기 기억상실증이 옵니다. 단기 기억상실증? 이거 뭐예요? 약간 치매처럼.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려고 이거 억제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계속 드시면요. 깜빡깜빡합니다. 되게 위험하죠. 애도 안 생길 수 있고요. 정력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담즙산. 자, 담즙산이 뭐냐면요. 쓸개즙이에요. 얘는 무슨 일을 하는 애냐면 지방의 소화효소예요. 콜레스테롤 이거 말고도 하는 일 많지만 어쨌든 지방의 소화효소인데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고기 먹거나 달걀 프라이 해도 기름 한번 치해서 드시면요 무조건 얘가 나와서 반듭살이 나와서 소화를 하게 돼 있어요. 얘는 소화 요소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자, 그런데 콜레스테롤 조절을 이제 어떻게 하냐 한번 볼게요. 자, 실은 간에서 되게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이 100원이라 그러면 간이 90원이래요. 간이 제일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간에서 막 엄청난 일을 많이 하지만 얘가 첫 번째는 해독 관련된 일을 하고요. 두 번째 합성, 영양소 합성을 하고요. 단백질 같은 거, 호르몬 같은 거 막 이런 거 합성하고요. 세 번째 저장, 영양소도 저장하고요. 여기 보면 여기 글리코겐 같은 거, 비타민 B군 이런 거 저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지방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지방이 간에 와서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 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자, 여기서요 술을 드셨어요. 자, 술 먹고 치맥 한 잔 딱 했어요. 치킨이나 맥주 한 잔 딱 하시면 간에서 뭐 먼저 할까요? 치킨 먼저 에너지로 바꿀까요? 아니면 술 먼저 해독할까요? 그죠? 알코올이 간에서 VVVIP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모든 일은 올스톱하고요. 일단 저기 알코올님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해독해요. 그때 간에서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지냐면 저장해놓은 B군이 싹 없어집니다. 술 드시면 어떻게 되나 하고 연구를 했더니 간에 저장된 비타민 B가 싹 없어지고요. 그 다음 술 많이 드시면 뇌에 있는 DHA, 오메가3 지방산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끊겼다 그래요? 필름 끊겼다 그러죠. 아니 술이 여기서 해독해 왜 여기서 끊기는 거야 했더니 DHA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해독한. 그래서 술 많이 드시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약간 기억도 아니면 치매 오잖아요. 그게 이게 연결돼 있어요. 영양소 쪽에서는. 그래서 간에는 나쁜 애가 들어오면 해독하는 게 1번인데요. 해독을 계속 하고 있으면 만약 술 계속 먹고 있으면 지방 들어온 거 아까 치킨 들어온 거 어떻게 할까요? 바꿀까요? 지방이 에너지로? 못 바꿔요. 그럼 여기 지방이 와가지고 나 언제 써줄 거야? 왜 잠깐 기다려봐. 계속 기다려요. 지방이 계속 간에서 기다리면 무슨 간이 될까요?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알코올 먹었는데 왜 지방간이 되나? 알코올이 기름이에요? 아니죠, 그죠? 근데 왜 이게 그런가 했더니요. 나머지 먹는 애들이 다 여기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어쩌라고도 있고요. 알코올은 열량이 되게 높아요. 알코올 1g이 원래 지방 1g이 9칼로리를 내거든요.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1g이 4칼로리를 내요. 근데 알코올은 알코올 1g은요 8칼로리를 내요. 7이요, 7이에요, 7. 어때요? 탄수화물 한 2배쯤 되고 지방에 거의 맞짝될 수 있죠, 알코올이. 그러니까 열량이 되게 높은 거예요. 얘가 어떻게 간에 와갖고 지방으로 자꾸 전환 안 쓰고 있어요. 술 먹고 뭐 달리기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독하다가 간이 망가집니다. 자, 그런데 간은요 나쁜 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독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독을 해갖고 1차 해독, 2차 해독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요 1차 해독, 2차 해독 이렇게 걸치면서 덜 나쁜 애로 바꿔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요. 배설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설하는 통로가 2개예요. 하나는 소변으로 내보내고요. 하나는 대변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뭐냐면 얘를 대표적으로 나쁜 애가 누구냐면 고기 먹고 나오는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가 들어오면은 이런 모든 단백질은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그럼 이 암모니아가 간에 들어오면은 간에서 요산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요산 이게요 소변으로 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신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여러분 요산이 밖으로 잘 안 나가서 생기는 병이 있는데 통풍이에요. 통풍. 고기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 중에 특히 술 먹고 고기 많이 먹고 하시는 분들이 이 통풍이 많이 와요. 왜? 요산으로 간에서 바꿔야 되는데 간에서 해독하면서 요산으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지는 경우. 이분들 있잖아요. 이 요산 찌꺼기가 발 밑에까지 가가지고 발을 못 디뎌요. 아파서. 그래서 깁스하고 나요.
혹시 주변에 계세요? 술 먹고 고기 먹고 이거 두 개.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물 많이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이 쉬어야 돼요. 간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이제 간에 좋은 식품이랑 뭐 이 염증에 좋은 식품이랑 이런 거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약을 끊어도 될 정도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밀크시슬이나 오메가3나 뭐 이런 거 더블엑스 이런 거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하다 보면은 통풍이 없어져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거 어떻게 생기는 거야 하면 암모니아가 해독되는데 그 요산이 되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온몸 돌면서 찌르는 상황이 생기면 그게 통풍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대변으로 내보내요. 근데 대변으로 내보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담즙산 쓸개즙 있죠? 여기다가 담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대변으로 내보내는 방법. 소변이 이렇게 가는데 대변은 자 담즙산이요. 사실은 지방 소화 효소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합성 공장이에요. 담즙산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만들었는데 그냥 담즙산만 만들어서 보내놓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간에서 쓰레기를 슬쩍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담즙산을 이 간에서 보면은 간 옆에 이렇게 쓸개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만들어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했다가 췌장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붙어갖고 12지장 벽에 구멍이 뽕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여기 위가 있고 위에서 12지장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 쓸개즙하고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뽕 이렇게 막 칙칙칙칙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원래는 쓸개즙이 여기 이렇게 저장돼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담석 생겼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가 담석 생겼대, 누가 쓸개 떼떼 막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거 뭘까요? 담석은 뭘까요? 여기 쓸개즙이 있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굳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이게 이런 데 딱 끼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아픈 상황? 너무너무 아플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떼굴떼굴 부르죠. 이거 근데 원인을 모른대요. 왜 이게 여기서 붙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 몸에 돌이 두 군데 생기는데 하나는 담석이고 하나는 신장결석이에요. 콩팥에 생기는 거. 자 여기 담석이라는 건 쓸개에 생기는 돌멩이인데 이거는 콜레스테롤이 굳은 거고요. 신장이 굳는 그 신장결석은 칼슘이 굳은 미네랄이 다른 종류고요. 여기서 생기는 콜레스테롤은 왜 생기는지 잘 모른다가 지금 문제긴 한데 이게 왜 쓸개를 잘라낼 정도로 수술을 하냐면 여러분 이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쓸개 담석이 있잖아요. 여기를 꽉 막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막았어. 그럼 췌장에서 나오던 소화액이 어떻게 돼요? 나오다가 역류할 수 있어요. 역류하면 쓸개도 녹이지만 췌장도 녹아버려요. 사람이 췌장이 녹으면은 죽는 거예요. 왜 죽냐면 유일한 소화효소 만드는 기관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너무 위험하다. 담석이 생기니까 여기를 그냥 절제하고 이 12장을 당겨다가 간에다 붙여놨어요. 그게 쓸개 잘라낸 수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담즙산 쓸개즙이요 간에서 계속 만들어져서 줄줄줄 새거든요. 그게 쓸개에 저장돼 있다가 밥 먹을 때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쓸개 뗐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를 정리하고 잘라버리고 여기를 당겨갖고 간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느끼 이런 거 드시면은 소화가 잘 안 돼. 왜? 원래 쓸개에 담즙산이 많이 모여있다가 지방을 드시면 얘가 많이 먹었으면 푹 많이 나오고 적게 먹으면 조금 나와야 되는데 모아놓을 데가 없고 계속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기 있는 걸 드시면 소화가 잘 많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얘 없어도 살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췌장을 떼는 게 아니잖아요. 췌장에서 지방을 소화하는 리파제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 백업해주는 애가 있으니까 얘 없어도 돼하면서 자르는데 이유는 이렇게 막히면 다 죽을 수 있어서 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있잖아요. 장기는 최대한 지키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할 때 이 쓸개즙을 만들었을 때 쓸개즙이 이렇게
소장으로 연결돼가지고 나중에 대장으로 가서 대변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간 입장에서는 쓸개에다가 이렇게 쓸개즙에다가 이런 나쁜 애들, 나쁜 물질들을 딱 이렇게 트렁크에 딱 실어가지고 내보내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나쁜 애를 밖으로 내본다. 소변으로 나가는 방법, 심장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쓸개즙을 통해서 대장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좀 이따 이제 지금 얘기할 건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전체 영양소 중에 가장 복잡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대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진짜 건강이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에요. 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암이나 이런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를 건드려야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할까? 그 부분이에요 지금. 뭐 좀 먹으면 좋을까가 아니고요. 진짜 베이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는 거? 알면은 거기부터 잘 다져놓으면 나쁜 일 안 생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우리 몸에서 이 간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해독해갖고 몰래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거 하는데 합성 공장에서는 지금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쓸개즙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진짜 알뜰해요. 알뜰한 거 보세요. 탄수화물 남는 거 좀 버리지. 냉장고에 계속 넣어놔가지고 그냥 배둘레 햄이 되잖아요. 좀 버려야 돼. 안 버리고 그냥 차곡차곡 갖고 있잖아요. 언제 쓸지 몰라 막 이러면서 계속 갖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콜레스테롤도 여기서 굳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80%를 만들잖아요. 그럼 간 입장에서 어때요? 아꼈어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꼈어 그거 제발 버리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간이 되게 알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신규로 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그런데 리사이클 진짜 혹시 여기서 이렇게 담즙산이 막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지방이 막 왔을 때 여러분 삼겹살 드시면 얘가 막 일한단 말이에요. 일하고 난 다음에 얘가 막 대장으로 밀려나가서 끈으로 나가버리면은 여기서 만든 게 다 새잖아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간에서 어떻게 하냐면 재활용하고 싶다. 그래요. 재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소장 말단에서 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돌아와라 이렇게 밖으로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담즙산을 보고 이 간에서 돌아오라고 소원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담즙산이 여기서 지방을 다 소화한 다음에 이 소장 말단에서 어떻게 하냐? 다시 간으로 돌아가요. 이게 장, 간 순환인데요. 하루에 6번에서 8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콜레스테롤을 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재활용. 돌아오라 이랬는데요.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 만들 때 있잖아요. 아유 그냥 온 거 그냥 분리수거 해가지고 좀 같이 알뜰하게 다시 써야지 이렇게 다시 또 쓰는 거예요. 우리 몸이 참 대견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담즙산에 뭐가 실려 있었어요? 해독한 나쁜 물질을 실어놨잖아요. 그럼 얘가 간으로 다시 와요. 그럼 해독 공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메야 이렇게 쓰레기 버렸는데 쓰레기가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쓰레기 버린다고 밖에 내버려놨는데 우리 신랑이 다시 주워 들어와. 여보 이거 딱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럼 간이 해독을 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알뜰해 보이지만 실은 담즙산의 이 장간순환은요. 간 입장에서 보면요. 해독을 또 해야 돼. 그러면은 안 그래도 해독하느라 지쳤는데 또 나쁜 또 쓰레기가 다시 오고 간이 못 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이섬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장간순환 하려고 하는데 식이섬유가요. 담즙산을 딱 붙여요. 어딜 갈래 그래? 이렇게 하면서요. 밖으로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이 좀 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간 해독하고 수용성 식이섬유 연결이 되세요? 연결 한 번도 안 돼요. 보통 지식으로는요 간? 술 안 먹으면 되겠지 이럴 정도 생각하시고 좀 단식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간 해독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런 역할을 한다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책에 나와 있어요. 내장 비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으면 장간순환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재활용되려고 하는 이 담즙산을 다 붙여서 밖으로 버려요. 자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조율되냐고요?
보세요. 이리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재활용이 안 돼. 그러면 간의 합성 공장에서요. 왜 얘가 오늘은 안 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은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안 오지? 지금 다 밖으로 샜는데 그죠? 공부를 막 하고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식사를 막 먹었어요. 그래갖고 막 장간 순환이 안 되게 막 다 붙여 밖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올라와요. 그러면은 일단 간에서 신규로 만드는 콜레스테롤을 만들지만 이거 리사이클 해야 되는 이 콜레스테롤 양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안 올라오니까 재활용해야 되는 게 안 오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이만큼 만들었는데 조금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만드는 거랑 리사이클 재활용한 거랑 이거 가지고 1번도 해야 되고 2번도 해야 되고 3번도 해야 되고 4번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안 남는 거예요. 별로 안 돌아다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가서 붙여서 버려 이게 아니고요. 혈중에서 붙여서 버려가 아니고요. 장 속에서 담즙산을 딱 붙여서 버리니까 장간 순환이 안 일어나면서 간도 쉬고 폐급 안 해도 되고 콜레스테롤도 덜 만들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외우면 돼요? 그냥 그냥 붙여서 버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정확하게는 이렇게 장간 순환을 막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하루 종일 고기 먹는 날 있지 않으세요? 명절. 어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갈비에 뭐에 막 계속 고기 드시죠? 그러면은 지방이 크잖아요. 큰 지방이 막 계속 들어와요. 그럼 몸이 어떻게 해요? 이 쓸개에서 막 이 담즙산이 나오고 지방 소화하러 막 쫓아가요. 근데 원래 소장에서만 소화하고요. 대장에서는 수분만 이렇게 먹고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대장에서는 소화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큰 지방이 막 대장까지 둥둥 떠내려가면 담즙산들이 너무 충실해서 여기까지 와서 막 들이받아요. 와가지고 대장에 와서 막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맞다 집에 돌아가야지. 집이 어디예요? 간. 그러면 이 담즙산이 원래 소장에서 소장 말단에서 이렇게 장간 순환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순환도를 놓친 거예요. 대장까지 온 거야. 그런 다음에 얘가 여기서 막 지방을 막 오늘은 명절이라서 주인님이 너무 기름기를 많이 먹고 있어요. 여기서 막 한 다음에 그럼 나 어디 가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하면서 대장벽에 가서 막 들이받아요. 나 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막 들이받아요. 자 여러분 순환도로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는데 놓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고고씨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에 가서 들이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장 용종의 원인 물질입니다. 담즙산 우리 쓸개즙이 대장 용종 원인 물질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대장 내시경 하면 용종 2개 뗐어, 3개 뗐어 이런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이게 대장 벽세포가 담즙산이 가서 들이받아가지고요 망가집니다. 암세포 직전까지. 그게 대장 용종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으면 뭘 그렇게 들이받고 있냐 가자! 라고 붙여가지고요 밖으로 내보냅니다. 대장암 예방도 식이섬유가 합니다. 간도 쉬게 하고요. 간에 독도하고요. 콜레스테롤 조율하죠. 대장에 용종도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수용성 식이섬유. 그냥 여러분 채소 잘 드시면 돼요. 채소 잘 먹기 너무 어렵죠. 제가 인스타에요 저희 냉장고에서 기절한 양상추를 올려놨어요. 양상추가 누렇게 물러버렸어요. 저만 그래요 결국? 제가 올려놨더니 다들 우리 집도 그렇대요. 다들 채소 먹을 거라고 채소를 사놨는데 진짜 냉장고에서 다 기절해. 안 그러세요? 진짜 아차하는 순간 물러있지 않아요? 진짜 근데 채소를 잘 드시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즙산이 들이받고 있을 때 수용성 식이섬유가 몸에 많으면요 잡아다가 밖으로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이렇게 용종을 일으키는 이 담즙산을 붙여서 버릴 수 있어요. 참 놀랍죠.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콜레스테롤 조율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마이크로바이옴. 여러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 요즘 되게 많이 유산균 이제 살려고 이렇게 좀 뒤지다 보면 이 말 되게 많이 나와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냐면요 미생물 생태계를 말합니다. 생태계. 균이 아니고 생태계.
이 마이크로바이옴, 즉 우리 장의 미생물 생태계를 되게 좋게 하는 게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자, 그런데요, 이 미생물 생태계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치매 예방하죠, 살 안 찌게 하죠, 면역 좋게 하죠, 키 성장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정신 건강하고 연결돼 온갖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수용성 식이섬유가 진짜 웬만한 일들에 아주 기저에 깔려 있는 이게 중요한 영양소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정도까지 가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냐면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사실은 이렇게 입자가 큰데 우리 몸에 있는 소화 효소들 얘를 못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포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먹는 애가 있어요, 우리 장에. 대박. 사람은 이걸 잘라서 못 먹는데 우리 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이나 미생물들은 얘를 잘라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대장에 사는 박테리아들이 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잘라갖고 먹고 이 균이라고 해봐요. 먹고 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게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하는 물질이냐면 우리 장에 유산균이 많아야 뭐 면역이 좋아진대. 그다음에 정신 건강에 좋고 치매 안 온대. 뭐 건강에도 좋고 뭐 살도 안 찐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똥보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좋은 균 먹으면 살 안 찐대 이러잖아요. 저는 그 균이 대체 뭔 일을 하는 거야? 지방을 먹나? 아니면은 치매 안 걸린대. 그러면 여기 있던 장에 있던 균이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가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살린 애가 여기까지 어떻게 가요? 그죠? 근데 뭐가 가냐면요. 이 균이 먹고 만들어낸 이 물질이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즉 균이 만들어낸 물질. 이 물질들이요. 혈액을 타고 머리도 가고요. 폐에도 가서 면역이랑 연결돼 있고요. 지방 생성하는 쪽으로 가고 지방도 덜 생성하게 하고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거예요. 균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물질을 우리 인간이 먹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줘야 돼요? 장내 좋은 균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좋은 거 먹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몸에 좋은 균 100가지 정도 중에서요. 80개는요. 먹을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기를 만나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100개를 만약에 다 코팅을 해가지고 먹을 수만 있다 그러면 장사 엄청 잘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균들은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잘 자라게 해야 된대요. 진짜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장질환, 장폐색증, 장에 염증이 막 생기는 그런 병이 있는데요. 약이 없대요. 그런데 약을 찾았어요. 장에 사는 균이에요. 그 균을 배양해가지고 더 많이 넣어주면 그 질환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균을 배양해서 넣어줄 수가 없대요. 기체를 만나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폐증 있잖아요. 자폐인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자폐 없는 사람 똥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약으로 출시됐어요. 근데 자폐가 원래 약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렇게라도 고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한다? 자폐인 아이 장에 항생제를 왕창 넣어. 모든 균을 다 죽여. 그런 다음에 자폐 아닌 사람 있죠. 저 건강한 사람의 변을 동결 변조시켜서 캡슐 넣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치료하고 있어요. 올해 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난치병들이 되게 많이 해결되는 상황인데 이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가 지금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안 만들어지냐 이랬더니 나는 항생제 그런 거 안 먹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러분 그냥 두통약이랑 그냥 생리 좀 이렇게 조절하려고 먹는 약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바이러스 이런 거 세균하고 연결 안 돼 있어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학적인 약들은 다 균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술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인공적으로 된 거, 첨가물 많이 들어있는 음식 이런 거 드시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즉 생태계가 막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도 없고 코팅해서 넣어줄 수도 없는데 여기만 좀 건강하게 다양한 애들이 잘 살기만 해도 해결될 문제들이 있는데 자꾸 살면서 나쁜 걸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지 말고 면역력 높여봐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양을 높여줄 수 있는 균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무슨 균 되게 좋대. 무슨 저기 HN019 미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HN019 좋대. 그거 먹어. 이러면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거만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놈이 좋은 균 많이 있다고 이 생태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꽃밭이 예쁘려면 다양한 애들이 많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놈 좋은 거 한 개만 들어오냐 만사형통 이런 게 아니라요. 여기가 이것도 피고 저것도 피고 다양하게 많이 있어야 좋다가 된 거예요. 진짜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냥 무슨 균 좋다 그거 몇 개 먹으면 된다 이러면 그거 사서 먹었을 텐데 그래갖고 좋아지지 않는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어려워졌죠. 그래서 병 검사를 왜 하냐면은 변을 검사해가지고 내 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균이 다양하게 많이 자랄 수 있는지 이거를 체킹하고요. 균만 자라면 안 되고 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 만들어내는 물질의 양도 많아지는지를 검사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복잡해졌죠. 그냥 이렇게 아메이나 건강식품 만든 회사들이 야 무슨 균 좋더라 그거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장사하기엔 좋은데요. 실제로 연구를 했더니 그렇게 안 나온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먹고 사는 게 달라서요. 장 안에서 잘 이 환경이 잘 만들어지는 균들이 사람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돈 벌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기절 초풍한 거예요. 무슨 균 좋다 해서 때려갖고 그냥 광고에 돈 벌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다양하게 잘 자라야 된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병 검사하고 개별 맞춤형 균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이런 지금 그러니까 유산균 역사가요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균 좋아요? 뭐 냉장균 드세요, 살아있는 거 드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는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야. 각자마다 내 안에 이 생태계가 다양해가지고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 찾아야 돼 이렇게 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건강하게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거 유산균 이야기는 다음에 그 단백질할 면역할 때 할 건데요.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좋은 애만 대다시 많으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나쁜 놈 다 죽여버리고 이 장 안에 좋은 애만 많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냥 순진한 마음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미생물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좋은 애가 25%, 그러니까 이게 유익균이고요. 유해균이 15%. 그다음에 중간균이 60%. 이게 균의 균형인데요. 이 생태계에서 이 정도의 균형을 유지할 때 가장 좋대요. 그리고 나쁜 애하고 좋은 애가 한 10%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요. 이도 저도 아닌 애들이요. 10% 차이에 의해서 좋은 애가 10%만 많아도요. 이 유익균 쪽으로 다 편먹는 거예요. 누구랑 편먹을까야 문제더라고요. 그럼 이 나쁜 애는요. 나쁜 애는 왜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좋은 균들끼리만 이렇게 배양을 하면 얘가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라는데요. 이렇게 배양을 할 때 나쁜 애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애가 있어요. 같이 배양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막 나쁜 애가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균들이 많이 자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얘랑 서로 경쟁하느라고. 그래서 이 애들도 이 우리가 말한 이 유해균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이 나쁜 애들도요 어느 정도가 있어야 이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병 검사 해보셨어요? 정말 있잖아요. 우리 리더님 한분 남편분 술 되게 좋아하시는데 정말 있잖아요.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그냥 그래프가 0에 가깝게 붙어 없어. 원래 이게 균이 있어도요 이게 있어야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있어야 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야 이게 치매도 예방하고 뭐 살도 안 찌게 하고 면역도 좋게 하고 하는 물질 얘거든요. 포스트바이오틱스거든요. 근데 균은 좋은 균 나쁜 균은 같이 이렇게 있긴 한데 포스트바이오틱스 양이 찌그러져 없어. 그래서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 양인가 본데 이게 완전히 거의 0에 가깝게 찌그러져. 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요 이 병 검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저한테는 암에서 3번 유산균, 3번 종류를 드세요 하고 나왔는데 그게 제 변을 6주간 배양을 했더니 3번 포뮬라에 들어있는 그 유산균을 넣었을 때 가장 이 균들이 다양하게 많이 자라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번을 처방받았는데요. 제가 다시 재검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요. 세상에 균들은요 종류가 늘었어요. 15% 늘었어요. 예전보다 15% 늘었는데 종류는 늘었는데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양이 줄었다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얘네들이 많아지면 균이 좋은 애들이 많아지면 이것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는데요. 식이섬유를 많이 안 먹어가지고요. 입은 늘어났는데 밥이 부족해서 얘가 줄은 거예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산균 좋다고 드시면서요. 식이섬유 안 드시면요. 유산균 좋은 거 들어가고 양은 유산균 입은 늘어나고 얘네들 종류는 늘어났는데 내가 밥을 안 넣어주면 정작 만들어져야 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양이 줄 수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식이섬유 다시 잘 먹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식이섬유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하고 이 균의 종류를 다양하게 나한테 맞는 균 드시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난히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정말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이 내가 합성할 수도 없고 만들어서 먹을 수도 없다. 누가 해준다? 장내 사는 미생물들이 해주는데 이 미생물들이 밥이 없으면 이걸 못 만든다. 근데 그 밥이 있다? 수용성 식이섬유. 자, 그래서요. 저는 사실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진짜 제가 이거 1시간 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암, 대장암 예방하죠. 당뇨 예방하죠. 혈관 막히는 거 예방하죠. 콜레스테롤 조절해주죠. 지금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안정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나는 되게 민감한 사람이 장이 음식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 그리고 맨날 설사해. 그러면요. 사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에 너무 조이는 애가 장이 다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집은 하여튼 된장고추장 다 담아서 먹고요. 김치 뭐지 다 집에서 다 하고요. 맨날 나물 반찬이었는데 그 애들이요 한 달에 2번씩 관장하러 가요. 저 만났을 때 그랬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언니 우리 애들 입에서 똥냄새 나가 이래요. 병원 못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자기야 근데 뭐를 먹여 했더니 다 나물 반찬. 그런데도 병이 안 나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이들 장은 되게 약해서요 아무리 식이섬유가 좋아도요 약한 장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거친 음식을 자꾸 넣으니까 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기절한 거예요. 안 움직여. 그래서 그때는 그런 이런 거 잘 몰랐고요. 그렇게 맨날 현미밥 먹이고 맨날 라면 반찬 먹이는데 왜 화장실 못 갈까? 되게 이상했는데 그냥 유산균은 먹여야 돼 안 먹이겠어. 그러면 이거 암에 유산균 꼭 좀 먹여봐 했더니 또 이 엄마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도 장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먼저 먹었어. 근데 너무 화장실 가기가 좋아지니까 언니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했더니 내가 먹었거든요. 애들 못 주고 자기가 먼저 먹었지. 자기가 테스트한다고. 근데 자기 화장실 너무 잘 가게 돼서 자기 애들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가입해서 먹으면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돈이 할인이 돼 있더니 그때서 나 이제 가입한다고 이제 그래 가입 시켜줬는데요. 그 이후로 그 집은요 관장을 안 갔어요. 그 유산균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너무 약한 장에는 식이섬유가 이거 되게 부드러운 식이섬유지만 수용성은 이거마저도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두래 기자님 남편이 장 검사에 그분이 과민성 대장이에요. 그래서 뭐만 먹으면 설사해요. 맨날 도시락 싸갖고 다니세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똑같이 유산균 6번 먹으라고 나오고 병 검사했더니 저는 그 검사했더니 검사 거기에 보면은 지중해식 식사를 하세요 뭐 그런 있잖아. 그럼 그런 말 들으면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건강이 몰라지기는 뭐 이렇게 뭐 채소 많이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또 저는 6번 유산균 처방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식사에 대한 가이드가 저처럼 나온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그 정병관 리더님, 서명관 그 리더님은요 과민성 대장인 게 그 병 검사하면 다 나오나 봐요. 식사 지침에 뭐가 있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쫙 나와요. 근데 이분이 맨날 도시락 싸갖고 다녔거든요. 양배추에 뭐에 막 쪄가지고 들고 다니는데요. 양배추 먹지 말라고. 왜요? 양배추가 뇌에도 좋고 장에도 좋은 음식인데 이 사람은 장이 너무 민감한 사람이라서
그마저도 그 식이섬유 못 먹게 하는 거였어.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요. 이 병 검사를 진짜 해야 돼. 음식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게 좋아하는 것도요. 장 상태에 따라서 자극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현미가 혈당을 안 올려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현미는 좋은 음식이야 라고 알려져 있지만요. 지금 영양학회에서는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현미를 먹었는데 현미를 먹었는데 장에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경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피자를 먹었어요. 인스턴트를 먹었는데 혈당이 팍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 이 상태가 되게 좋은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나쁘다 하는 걸 먹어도 까딱도 안 좋습니다. 근데 나는 일반적으로 좋다는 걸 먹어도 장이 으악 한다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좋은 게 뭐예요? 식이섬유, 뭐 현미 이런 거 좋다 그러는데 이거 먹고 으악한다 그러면은 장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디가 안 좋아? 생태계 전체가 제대로 안 잡혀요. 요즘엔 아이들이 더 많이 먹죠. 항생제 많이 먹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항생제 아니어도 음식이 지금 너무 첨가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요리를 좀 배우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이 재료들이 뭐 양파, 토마토 이런 게 제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할 수만 있어도 우리가 막 조미료 안 넣을 건데 몰라요. 다 공부만 하셨죠. 어머니 그러죠. 딸내미 공부만 시켰죠. 집안 살림 막 시키셨어요? 안 시키시죠. 그래서 그렇게 커가지고요. 이 요리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요리 첨가물 안 넣고 간 많이 안 해도 그 야채들의 제 맛을 내는 그런 요리들을 좀 배우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생태계 조절을 할 수 있는 유산균도 요즘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음식까지 케어를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아메이는 지금 이것까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음식 처방까지 하려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병 검사를 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래요. 사람들이 내 변을 퍼서 안 준대요. 변태 같아! 막 이러면서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체병 검사를 다 해가지고요. 그 정도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이에요. 그래갖고 1년 만에 이 병 검사 35,000개의 샘플을 모았대요. 35,000명이 내 병 검사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에서 한 4년 동안 100억 정도 넣고요. 이 변 검사하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4년 동안 샘플 4,000개 모았대요. 변을 퍼주세요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메에서 1년 만에 35,000개가 모였거든요. 지금 이제 2년차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7만 개, 10만 개 정도 변 샘플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당뇨나 고혈압에 있는 사람의 미생물 형태랑 너무 비슷하다 내 병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그건 줄 몰랐는데 나 당뇨 고혈압 아닌데 나 아직 건강하다고 나오는데 해도 이 변 상태의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당뇨, 고혈압, 대장, 암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오고 있는 장 상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신 건강검진 빨리 해보라고 혹은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빨간불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호등으로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이렇게 해갖고 표시해주는 각 장기가 어떻게 되는지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건강검진 데이터 넣고요. 장검사 해가지고 미생물 상태랑 더블 체킹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데이터가 1000개 있어 그러면 에이 이럴 건데요. 10만 개 데이터랑 내가 일치하는 빅데이터 속에서 내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건강한 사람이 다행인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하고 내 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일치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방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예방할 수 있는 게 진짜 지금 되게 정교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데이터 안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수골 사진 찍어갖고 우리 몇 살까지 클까요? 몇 센치 클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빅데이터 가지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빅데이터에다 맞춰보고 우리가 몇 살, 175까지 크겠어요. 데이터가 같네요. 그러면 예상 키가 175래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치매가 걸린 분들이 있는 이 인지 기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균의 숫자가 너무 적다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균을 먹어야겠죠. 왜? 이 생태계를 더 잘, 꽃밭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균들을 넣어서
균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나에게 치매 인지 관련된 균들의 종류가 늘어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균들이 만들어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뇌까지 가서 인지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렇게 여기서 장에서부터 다스리는 하는데 그때 누가 제일 역할 많이 한다고? 신영선식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신다고요? 해조류, 콩류, 과일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되는데 과일은 좀 아니에요. 이건 당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면 가장 근본적으로 식탁이 바뀌어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제일 중요해요. 영양제보다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 거. 특히 식용성 식이섬유를 잘 챙겨서 드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다 보내줘.